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속에서는 알 수 없는 무서운 질병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난 40년 넘게 병원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온 78세 현역 의사입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의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지분들과 비슷한 연배일 수도 있겠네요. 제가 오랜 세월 수많은 생명을 지켜보며 얻은 귀한 경험과 지식들을 지금부터 진심을 담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긴 세월 의사로서 수많은 질병들을 마주했지만 그 중에서도 제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췌장암입니다. 이 병은 전날까지도 활기차게 일상을 보내던 분을 단 하룻밤 만에 생사의 갈림길로 내몰기도 하는 정말이지 무서운 병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한밤중 새벽 3시에 65세의 남성분이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가족분들은 눈물을 흘리며 제게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선생님, 아버지는 일주일 전만 해도 골프도 치시고 등산도 하시면서 그 누구보다 정정하셨어요. 설마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 남성분은 마치 제 아버지나 다름없는 평범한 가장이셨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셨던 분이셨죠. 하지만 갑작스러운 검사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췌장에서 시작된 암이 이미 간과 폐까지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가족분들께 이 비극적인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손쓸 도리가 없습니다. 그날 밤, 그분은 그렇게 조용히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 가족의 일처럼 가슴 아팠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이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매년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에 달하는 분들이 췌장암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대부분은 너무 늦게 발견되어 손쓸 방법이 없었던 경우입니다. 전체 환자의 80% 이상이 이미 치료가 어려운 말기 단계에서 진단받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6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췌장암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병입니다. 저에게도, 그리고 당신에게도 말이죠. 하지만 부디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왜 이토록 자신있게 희망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저는 실제로 췌장암을 극복하고 건강을 되찾은 분들을 수없이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같은 연배의 분들이 자신의 몸이 보내는 아주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그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는 것을 직접 목격해왔습니다. 작년에 제가 담당했던 72세의 김수미 어르신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김수미 어르신은 지금 저보다도 더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매일 손주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가끔은 해외여행도 다니시며 매일매일 웃음꽃이 피는 일상을 보내십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떠난 그 남성분과 김수미 어르신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같은 연배, 비슷한 단 하나의 차이였습니다. 바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인지하고 행동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뭔가 이상하다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그 신호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겨버리곤 합니다. 사실 제가 40년 동안 의료 현장에서 췌장암 환자들을 보며 발견한 췌장암의 초기 신호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신호는 일반적인 의학 서적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병원의 정규 진료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제가 직접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관찰하며 얻어낸 정말 귀중하고 살아있는 정보입니다. 이 5가지 신호를 미리 알고 있다면 당신은 결코 앞에서 말씀드린 박준영 씨, 사망한 남성과 같은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김수미 어르신처럼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소중한 생명, 그리고 당신의 배우자나 자녀, 또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같은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데 정말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중요하다고 느끼신 분이 계시다면 부디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행동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귀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돕고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려드릴 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빠른 위험 신호입니다. 이 신호는 제가 지난 세월 동안 수없이 후회하며 들어야 했던 그 말을 선생님, 조금만 더 빨리 왔더라면 이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작년 12월, 저는 비슷한 시기에 두 분의 67세 남성 환자분을 동시에 진료했습니다. 두 분 모두 연배도 비슷했고 같은 췌장암으로 진단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놀랍도록 달랐습니다. 한 분은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였고 다른 한 분은 기적적으로 생명을 구했습니다. 먼저 박준영 씨의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영 씨는 2달 전부터 손발이나 명치 부근에서 왠지 모를 떨림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그렇게 좋아했던 고기 냄새조차도 역겹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늙으면 고기 냄새가 독하게 느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무려 6개월 동안이나 참고 지내셨습니다. 아내분이 병원에 가보라고 간곡히 권해도 괜찮아, 아직 움직일 만해라며 진료를 계속 피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극심한 통증에 결국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진단 결과는 췌장암 말기. 암은 이미 간과 폐까지 전이되어 있었고 남은 시간은 단 몇 달뿐이라는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아내분께 이 소식을 전할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정말 그 사실만이 한없이 후회스럽습니다. 결국 박준영 씨는 2달 후 가족들의 품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한 분, 이민호 씨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분도 박준영 씨와 거의 비슷한 증상을 겪고 계셨습니다. 발이 시리고 밤이 되면 얼굴이 후끈거리고 평소 즐겨 드시던 튀김 요리 냄새에도 역겨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민호 씨에게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의 적극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아버님, 이건 아무래도 좀 심상치 않아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췌장암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고 나와요. 제발 병원에 한 번만 가주세요. 처음에는 이민호 씨도 화를 내셨습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하지만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좋아요. 제발 제 마음이 편해지게 한 번만 가주세요. 그 간절한 열정에 못 이겨 마지못해 병원을 찾은 이민호 씨 검사 결과 놀랍게도 췌장암이 아주 초기 단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즉시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손주와 산책을 다니시고 취미인 텃밭 가꾸기에 열중하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박준영 씨와 이민호 씨, 무엇이 이들의 운명을 갈랐을까요? 연령도, 증상도, 발병 시기도 거의 같았습니다. 유일한 차이는 별표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별표였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단순히 노화 현상으로 치부하고 무시해 버릴 것인가? 아니면 이건 뭔가 이상하다고 깨닫고 즉시 행동에 옮길 것인가? 그 단 하나의 차이가 생사를 결정지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환자들에게 이 사실을 강조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데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박준영 씨처럼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이민호 씨처럼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운명의 갈림길은 바로 오늘 당신이 이 소중한 정보를 알게 되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박준영 씨도 바로 그러했습니다. 내가 설마 그런 큰 병에 걸릴 리가 없어. 뭔가 잘못 먹었나 하고 계속 스스로를 합리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췌장암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병입니다. 통계적으로도 췌장암은 초기 단계에서 발견되면 5년 생존율이 60%를 넘습니다. 하지만 발견이 늦어져 사기까지 진행되면 그 수치는 겨우 5%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느냐? 그것이 생사를 가르는 가장 큰 열쇠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40년 임상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췌장암의 초기 신호 5가지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들은 교과서나 일반적인 건강 프로그램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실제 환자들의 이야기와 제 관찰을 통해 얻어낸 별표 살아있는 증상 별표들입니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바로 체온이 갑자기 불균형해지는 현상입니다. 밤에 잠들어 있을 때 이불 속에서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운데 얼굴이나 목 부위만 후끈거리고 열이 나는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마치 화가 나서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느낌. 얼굴만 달아오르고 손발은 계속 차가운 채로 말이죠. 혹시 갱년기인가? 나이 탓인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나요? 이 증상은 사실 췌장암 초기에 나타나는 특유의 체온 조절 이상입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경, 이 증상이 나타나기 쉬운 시간대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6세의 강성민 씨가 바로 이런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석 달 전부터 매일 밤 손발이 차가워지고 얼굴만 후끈거려서 잠을 이루기 힘들다고 하셨죠. 아내분이 걱정되어 병원에 가서 진찰 받아보는 게 어때요? 라고 몇 번이나 권했지만 아니야, 괜찮아. 그냥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지자 결국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췌장암 초기였습니다. 즉시 수술을 받고 무사히 회복되셨습니다. 놀랍게도 손발의 냉증과 얼굴의 열감도 치료 후에는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날까요? 췌장에 이상이 생기면 자율신경 중에서도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손발과 얼굴의 체온이 극도로 불균형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갱년기 증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갱년기의 경우는 몸 전체에 열이 한꺼번에 확 퍼지거나 식지만 췌장의 이상은 상하로 체온이 역전되는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게다가 한여름에도 손발이 차갑고 한겨울에도 얼굴만 뜨거워지는 비정상적인 체온 감각이 계속됩니다. 혹시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에게 이러한 변화가 보인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최근 들어 밤이 되면 손발은 차가운데 얼굴이 유난히 뜨거워서 잠들기 힘들다고 느끼신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디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신호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두 번째 신호는 명치 부근에서 휴대폰 진동 같은 작은 떨림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증상은 너무나 쉽게 놓치기 쉬운 증상입니다. 배 한가운데, 정확히는 명치에서 그 위쪽 부근이 부르르하고 미세하게 진동하는 듯한 감각입니다. 마치 주머니에 넣어둔 스마트폰이 부르르 하고 울린 듯한 그런 신기한 떨림이죠. 이 증상 또한 췌장 주변의 신경이 압박을 받을 때 나타나기 쉬운 것입니다. 71세의 김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매일 밤 식사 후 잠시 소파에 앉아 쉬고 있을 때 배에서 이상한 떨림이 느껴진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지? 신경이 과민해진 건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지만 어느 날 문득 불안해져 가족들에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기가 부르르 떠는 것 같은데 손을 대서 한번 느껴봐 줄래? 하지만 아내분도 아드님도 다니요.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데요.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떨림은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거의 규칙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밤 9시에서 10시경 10초 정도 이어지다 멈추고 1에서 2분 후에 다시 같은 떨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즉시 정밀 검사를 권했습니다. 결과는 췌장 일부에 2cm가량의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초기 암이었습니다. 수술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고 현재도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 복부 떨림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야간, 특히 조용한 시간대에 잘 느껴집니다. 누워있으면 더욱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눌러도 멈추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진동과 같은 느낌입니다. 이러한 특징이 해당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한 번쯤 전문의와 상담해 보십시오. 특히 나 자신만 느끼고 주변에는 전달되지 않는 것이 이 증상의 까다로운 점입니다. 하지만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췌장이 별표 단 한 사람, 당신에게만 보내는 긴급 신호 별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신호. 손발이 차갑고 얼굴이 뜨거워지는 야간 체온 불균형, 명치 부근에서 느껴지는 휴대폰 진동 같은 작은 떨림. 이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당신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의 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세 번째 신호는 음식 선호도가 갑자기 변하고 평생 좋아했던 음식을 갑자기 거부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 냄새를 맡으면 역겨움을 느끼거나 그렇게 좋아했던 고기나 생선 요리를 먹고 싶지 않다는 변화입니다. 이것은 결코 기분 탓도 단순한 나이 변화도 아닙니다. 제가 진료했던 69세의 정미숙 여사님은 원래 요리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셨던 소위 국민 엄마 같은 분이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매일 고기나 생선을 사용한 정성스러운 요리를 만드는 것이 일상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 고기 굽는 냄새를 맡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헛구역질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역겨운 느낌이 들까? 예전엔 그렇게 좋아했는데 정미숙 여사님도 스스로 당황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탓인가? 그냥 기름진 게 부담스러워진 거겠지. 처음에는 건강에 좋은 식단으로 바뀌었네라며 가볍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요리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올라오고 요리를 만들 수 없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식욕부진으로 이어져 체중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걱정한 따님이 병원 진료를 권했고 정밀 검사 결과 췌장암 초기 단계임이 밝혀졌습니다. 즉시 수술과 치료를 받으셨고 지금은 체력도 회복되어 다시금 가족을 위해 부엌에 서실 만큼 건강해지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췌장은 음식물의 소화 효소, 특히 지방과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만드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췌장에 이상이 생기면 소화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되고 몸이 이러한 음식을 거부하도록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냄새만 맡아도 역겨움을 느끼고 음식을 보는 것만으로도 식욕이 사라지는 것, 그것은 몸이 필사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하는 증거입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특징에 해당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제까지 맛있게 먹던 음식을 갑자기 거부하게 되었다. 기름 냄새, 고기 굽는 냄새, 튀김 냄새 등이 극도로 싫어졌다. 식욕 부진과 동시에 한두 개월 만에 3kg 이상 체중이 줄었다. 나이 들면 입맛이 없어지는 건 당연해. 그렇게 치부하지 마십시오. 좋아하던 음식을 싫어하게 된 것이 아니라 몸이 별표 받아들일 수 없다 별표고 느끼는 경우라면 췌장으로부터의 위험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몸의 거부 반응입니다. 혹시 당신도 최근 들어 음식 선호도의 변화는 없으셨나요?
떠오르는 점이 있다면 부디 놓치지 마십시오. 자, 이어서 네 번째 신호입니다. 바로 땀 냄새의 변화입니다. 이는 잘 알려지지 않은 췌장암 신호 중 하나이지만 사실 많은 가족들이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본인은 좀처럼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배우자나 자녀분들이 요즘 우리 아빠, 엄마 몸에서 왠지 모르게 냄새가 좀 변한 것 같아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냄새냐 하면 시큼달콤한 과일이 살짝 썩은 듯한 냄새, 혹은 식초에 설탕을 넣은 듯한 독특한 냄새가 몸에서 나기 시작합니다. 67세의 최영수 어르신도 그런 분 중 한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아내분이 문득 "여보, 요즘 왠지 땀 냄새가 이상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셨지만 얼마 후 아드님도 답바 재킷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라고 말하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셨습니다. 검사 결과 췌장에 작은 종양이 발견되었고 다행히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즉시 수술로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치료 후 최영수 어르신의 아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그 냄새, 치료받고 나니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이는 췌장의 기능 이상으로 인해 당대사나 단백질 분해에 문제가 생기면서 혈액이나 땀에서 비정상적인 냄새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에이, 설마 기분 탓이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냄새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만약 최근 가족분들로부터 왠지 모르게 냄새가 달라졌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면 그것은 뜻밖의 생명을 살리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다섯 번째 신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양쪽 무릎이 유난히 뻣뻣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흔히 관절 문제로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 췌장암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의외의 신호입니다. 아침에 이불에서 일어나려 할 때 무릎이 금속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움직이기 힘든 느낌. 통증이라기보다는 뻣뻣함에 가까운 감각. 게다가 한쪽 무릎만이 아니라 양쪽 무릎에 동시에 나타나는 경험. 혹시 떠오르는 분이 계신가요? 이 증상, 실제로 70세의 윤지의 여사님께서 경험하셨던 일입니다. 윤지의 여사님은 석 달 전부터 매일 아침 무릎이 너무 뻣뻣해서 일어나는 것이 힘들었고 처음에는 나이 때문에 생기는 관절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파스도 붙이고 관절약도 복용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절 통증이 계속 안 낫는 건 이상하다고 걱정한 따님이 종합병원에서의 검사를 권유했습니다. 검사 결과 췌장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도 관절의 염증을 유발하는 전신 반응을 동반하는 유형이었습니다. 췌장에 이상이 생기면 체내에서 만성적인 염증이 발생합니다. 이 염증이 관절 주변에도 영향을 미쳐 특히 무릎처럼 체중이 실리는 부분에서는 강한 뻣뻣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관절염과 비슷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날씨와 상관없이 나타납니다. 관절염은 비 오거나 추운 날 악화되지만 이 증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만 유난히 뻣뻣합니다. 낮이 되면 완화됩니다. 양쪽 무릎에 동시에 나타납니다. 한쪽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윤지의 여사님은 수술과 치료를 거쳐 지금은 무릎 뻣뻣함도 없이 건강하게 동네를 걸어 다니실 만큼 회복되셨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마 무릎에 이상한 감각이 췌장암의 신호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제 생명을 구해준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혹시나도 아는 생각이 드시지는 않나요? 손발의 냉증과 얼굴의 열감, 명치의 떨림, 음식 선호도의 변화, 땀 냄새, 그리고 무릎의 뻣뻣함. 이 증상들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간절한 경고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뭐. 다음에 가지 뭐 그 다음이 생명과 직결될 수도 있습니다.
부디 몸이 보내는 이 소중한 신호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처음으로 이러한 정보에 접하게 되었고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고 느끼셨다면 그것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지난 40년 동안 의사로서 현장에서 지켜본 결과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별표 자신이나 가족의 몸에서 느껴지는 작은 이상 신호에도 귀 기울였던 사람들 별표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이 탓, 기분 탓으로 넘겨버리지 않고 아주 작은 신호조차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초기 신호, 손발의 냉증과 얼굴의 열감, 명치 부근의 신기한 떨림, 음식에 대한 갑작스러운 거부 반응, 땀 냄새의 변화, 아침에 양쪽 무릎의 뻣뻣함. 이들은 모두 췌장암 초기에 나타나는 당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신호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면 부디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이것은 저의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명령입니다. 췌장암은 조기에 발견할 수만 있다면 거의 완치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하지만 발견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만큼 생명의 위험은 커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다음 3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혈액 검사입니다. 특히 K19대 9라는 종양 표지자, 아밀라아제나 리파아제와 같은 췌장 효소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일반 건강검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췌장 검사를 하고 싶다고 의사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둘째, 복부 초음파 검사 또는 CT 검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별표 내시경 초음파 검사, 이오스, 별표는 췌장을 더욱 자세히 볼 수 있는 매우 정밀도 높은 검사입니다.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조영제를 사용한 MRI 검사도 받아보십시오. 아주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고 병변의 유무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무서워, 번거로워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검사를 통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결단이 당신의 미래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소 생활 속에서 췌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5가지 습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저녁으로 레몬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에 레몬을 짜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저녁 식사 전에 마셔주십시오. 췌장의 소화효소 작용을 돕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배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명치부터 배꼽 주위를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쓰다듬듯이 10분간 마사지해 주십시오. 억지로 세게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부드럽게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깊고 천천히 호흡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췌장의 가장 큰 적입니다. 하루에 몇 차례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자율신경이 안정되고 췌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넷째, 금주를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는 췌장에 심각한 부담을 줍니다. 지금까지 괜찮았으니까 라는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끊는 것이 당신의 미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행동입니다. 다섯째, 기름진 식사를 줄이는 것입니다. 튀김 요리나 기름진 육류보다는 흰살 생선이나 닭가슴살, 찜 요리나 샐러드처럼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식사를 위주로 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저는 78세의 의사입니다. 수없이 많은 환자들의 인생을 지켜봐 왔습니다. 제가 왜 이 영상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더 이상, 선생님, 조금만 더 빨리 왔더라면
이라는 그 절규를 듣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이 박준영 씨처럼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부디 이민호 씨처럼 귀한 생명을 구원받는 길을 택해 주십시오.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이 없는 몸은 필사적으로 당신에게 신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부디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 주변에 요즘 좀 몸 상태가 이상한데 나이 탓인가 하고 고민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정보를 꼭 공유해 주십시오. 그것이 단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큰 한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괜찮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손발이 시리고 얼굴이 뜨겁다. 명치가 떨린다. 그렇게 좋아했던 음식을 갑자기 거부하게 된다. 땀 냄새가 변했다. 아침에 무릎이 유난히 뻣뻣하다. 이들은 모두 당신의 몸이 당신 자신을 구하려고 보내는 소중한 신호들입니다. 부디 그 목소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검사를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이라는 이 하루가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소중한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을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